이 소식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삽시간에 점령했다.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감히 조영수를 거절해. 강문경,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 이제 보이는 게 없나.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조영수는 누구인가? 그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멜로디도 국민 애창곡으로 다시 태어나는 미다스의 손. 발라드, 댄스, 그리고 트로트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거장이다. 이선희의 디년, SG 워너비의 라라라,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등 그의 히트곡 목록은 대한민국 가요사의 연대기 그 자체다. 그런 그가 한 후배 가수에게, 그것도 3번씩이나 퇴짜를 맞았다는 사실은 가요계의 질서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강문경은 어떤 인물인가? 애절하고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창력으로 혜성처럼 나타나 트로트 시장의 판도를 바꾼 젊은 피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절절한 무대는 전 국민을 눈물짓게 했고,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차트를 휩쓸며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칭호를 얻었다. 팬들은 그의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에 열광했다. 그랬던 그가 가요계의 대선배이자 모든 가수가 곡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조영수에게 이런 무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순식간에 강문경은 겸손한 황태자에서 오만한 거절의 아이콘으로 추락했다.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다. 각종 연예부 기자들은 물밑 취재에 들어갔고, 익명의 가요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강문경 측이 자신들의 음악적 색깔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이미 다른 유명 작곡가와 손을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영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 등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이 난무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두 사람의 이름은 연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강문경의 SNS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팬들과 그를 비난하는 안티들의 댓글로 전쟁터가 되었다. 일부 성남 팬들은 조영수 작곡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하며 조직적인 비판 운동까지 벌였다. 데뷔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 그가 수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거절 스캔들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와중에 조영수 측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사람들은 대인배인 조영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아무 말도 못하겠는가라며 강문경을 향한 비난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가요계 전체가 숨을 죽인 채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온갖 추측과 비난이 극에 달했을 무렵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편의 코미디 같기도 하고 비극 같기도 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거대한 오해였다. 조영수 측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강문경 씨의 목소리와 감성을 높이 평가해 협업을 제안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곡의 데모 파일을 강문경 씨의 매니저에게 메신저를 통해 3차례 전달하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문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업무 메시지에 파묻혔거나 매니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 씨 본인은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곡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기의 거절 사건의 진실은 가수의 오만함도 음악적 견해 차이도 아닌 단순히 깊지 않은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허탈함과 동시에 모든 상황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문경은 조영수의 곡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제안이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강문경의 반응은 그야말로 신속하고 진정성 넘쳤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지체 없이 수소문하여 조영수의 개인 연락처를 구했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잠시 상상해보자. 자신의 이름이 오만한 후배로 낙인 찍힌 채 온 국민의 비난을 받는 상황. 그리고 그 오해의 중심에 있는 가요계의 대선배. 강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고 전해진다. 선배님, 강문경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사를 보고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 너무나도 큽니다. 선배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곡까지 주시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본의 아니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진심 어린 사과에 조영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는 역시 대인배였다.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괜찮다. 문경아.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거지. 오히려 이런 일로 내가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봐 걱정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모해가 풀렸으니 다행이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직접 연락하며 지내자.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고 좋은 음악 이야기를 나누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단순히 오해를 푸는 것을 넘어 두 아티스트 사이에 새로운 신뢰와 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개인 연락처를 교환하며 앞으로의 멋진 협업을 기약했고 가요계를 얼어붙게 했던 차가운 오해는 봄눈 녹듯 사라졌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강문경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그의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대처에 대한 칭찬으로 바뀌었다. 문자 하나 못 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매도하다니. 오해인 걸 알자마자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는 모습이 진짜 프로답다. 강문경 인성 다시 봤다. 역시 될성불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등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다. 이번 사건은 현대 사회와 연예계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교훈을 남겼다.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에 작은 소통의 오류 하나가 얼마나 큰 오해와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만약 강문경이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소속사 뒤에 숨어 변명만 늘어놓았다면 대중의 실망감은 회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정면 돌파했다. 이 전공법이야말로 그의 전문성과 인성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이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은 단 하나에 쏠리고 있다. 바로 오해를 딛고 탄생할 강문경과 조영수의 격대급 콜라보다. 트로트 황태자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와 히트곡, 제조기의 천재적인 멜로디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불멸의 명곡이 탄생하게 될까?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오해는 이제 전설적인 명곡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대한민국 가요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모든 이가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안고 지켜보고 있다. 위기는 때로 더 큰 기회를 가져온다는 말을 강문경과 조영수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